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대부분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다우랑 러셀이 좀 많이 빠졌고요. 빅스 지수 크게 오르면서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전날 좋은 움직임 보였던 엔비디아 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호실적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증시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구리 가격이 요새 많이 빠지고 있죠. 큰 폭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또 코코아는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 그리고 급등 패턴. 확실히 이 원자재 가격 최근에 전반적으로 좋지만 가수요가 있다, 투기 수요가 있다, 변동성이 심해서 고수의 영역이다, 잘못 올라탔다가 크게 물릴 수 있다, 이런 점도 확인시켜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빠졌으니까 또 이 빠진 증시의 반대 상황인 왜 지금 소비가 여전히 강하고 오늘 증시는 빠졌지만 여전히 중기 투심은 살아있고 소비가 강하면서 인플레는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런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자들이 보면 약간 직업병이 있습니다. 현상을 보면 항상 항상 이면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좀 궁금해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기사가 되려면, 뭔가 차별화를 하려면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체는 중립이지만 오늘은 증시가 내렸으니까 증시가 쉽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밑바닥 경제가 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 맥도날드 매출도 줄었고요. 타겟도 가격을 내리고 있고, 스타벅스도 매출이 좀 줄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왔죠. 하지만 이거는 이 자체로 경제의 둔화가 설명된다기보다는 이 소비자들이 제한된 예산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를 서비스 분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최근 CPI 보시면 상품 물가는 잡히지만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견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약함을 주장하는 분들이 들고 올 수 있는 그래프가 저희 브랜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슬금슬금 오르는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연준위원 일부는 이런 것들이 특정 계층에서 상당한 소비자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자율 보시면은 21년쯤에 15% 정도였는데요. 이게 최근에 21%, 거의 22% 가까이 대폭 뛰어오르면서 사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사시는 분들은 힘든 게 사실이죠. 그리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사시는 분들은 중상층 이하 소득이 얼마 없는 분들일 거고, 이분들이 맥도날드 덜 가고 스타벅스 덜 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캔사스시티연이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분석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신용카드 부채 늘고 이자율 오르는 거 맞다. 근데 소비자 전체 소득 대비 부채 총계를 보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냐면 신용카드 연체가 늘어서 또 비슷한 빚이 늘어서 전체 소비자 부채가 는 건 맞아요. 근데 소득 대비 부채를 보면 이 보라색 그래프 여러분 보이십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보시면 2007년, 2009년 사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0을 넘었습니다. 1.0.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더 내려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코로나 보조금으로 정부가 돈을 매우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과거 2007년 이런 때와 견줄 만한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거죠. 절대 레벨 자체가 낮습니다. 0.75 정도에서 평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사스 시티 페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신용카드 연체율 올라갔지만 부채랑 비교해서 소득이 마찬가지로 늘은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소비자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 물론 일부 계층은 힘들어하지만 개인 소득의 증가율이 부채 증가와 비슷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도 더 대출을 받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지금 이 초과저축 소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 연준 자료를 봐도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브랜베어 시간에도 이 데이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 캔사스시티 연은 자료에 따르면 초과저축이 이전 추정치보다 더 커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은 연체율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소비자 부채 증가는 초과저축, 낮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강력한 노동시장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빚을 늘리고 지출을 더 광범위하게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캔사스 시티 페드의 분석이 정확하다, 그렇지 않다, 이건 각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의 데이터를 신뢰한다면 적어도 지금 나오는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둔화
그로 인한 시장의 급락,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밑바닥 경제가 적어도 올해는 버틸 체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P 글로벌이 발표할 5월 PMI 지수 나왔죠. 이게 54.4를 찍어가지고 지난달 51.1에 비해서 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22년 4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고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지표를 이끄는 그런 모습인데 서비스업 PMI가 54.8이 나와서 지난달과 시장 예측치 모두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S&P 글로벌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2분기 역시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GDP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지난 1분기 1.6% 성장이 오히려 일시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늘은 좀 줄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이 됐네요. 9월이 팽팽합니다. 이게 거의 반반이어가지고 기존 대비 예측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게 오늘 러셀 2000이 하락한 이유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 트렌드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가는 그런 거라면 오늘 여파가 크겠지만 솔직히 지금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간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금 증시 상승이 어떤 경제의 내재적인 체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증시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에 제가 불과 배우러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 코너가 원래 그런 코너입니다. 제 의견 없습니다. 포지션이 없습니다. 저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여러 증시 정보를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코너니까 각각의 팩트를 잘 확인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에 치우친 얘기 했으니까 또 머지않은 시기에는 또 강하게 베어 입장 들고 와서 초점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